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우시스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7% 지금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한우시스템의 이 산업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한우시스템이라는 기업의 고유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적으로 기업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시장에 이 돈이 여러 자산군들 그리고 또 섹터별로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10월 달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실리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자금의 이탈이 약간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의미 있는 곳에서 커다란 자금이 뭐 이탈했다, 뭐 연기금에서 대량 팔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오늘 연기금에서 순매도 나온 금액만 보면은 1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샀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오늘 좀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 좀 팔았고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우시스템 뭐 주가라는 게 언제나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상승 오래 이어가면은 여기에 따라서 분명 조정받고 가야 됩니다. 이게 건전한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이 돼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마다 저희가 좀 잘 모니터링하고 관찰을 해야 되겠지만은 한우시스템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은 한우시스템에서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투자의 기회라고 하면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투자 자금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유상증자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잘은 안 보는데 종토방 보니까 자꾸 예정 발행 가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영상 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고요. 예정 발행가 나와 있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 의미 없습니다. 이거 공시내기 위해서 그 이전에 주가 평균 내가지고 이 정도쯤 돼요 라고 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1차하고 2차 그리고 1, 2차 종합해가지고 확정 나온다. 이 확정 발행가액 나오면 안 변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리포트에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한 가지씩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유상증자 공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가져가는 거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돈을 가지고 회사의 어떤 곳에 쓸 거냐. 그래서 자금 사용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용되는 자금 자체가 기업의 미래 성장 저희는 성장을 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의 발판이 되는 자금이 될 것이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 돈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 돈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투입한 돈 대비해 가지고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죠. 그리고 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미래의 성장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 뭐 사실 뭐 미래를 저희가 예측한다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공시 나오고 이 정도면은 이렇게 조달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 고객사 수요 대응 때문에 지금 물건이 더 만들고 싶은데 이게 생산 라인 부족해가지고 못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돈 필요해요. 유상증자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도.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봐야 되는데 한원시스템은 채무상환 자금으로 쓴다고 했다. 그리고 이 채무상환 자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은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선제적인 투자해놨던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자꾸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먼저 선투자 해놨어요. 그리고 전기차 향으로 우리 특허 출원도 굉장히 많이 해놨고
해갖고 우리 거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거 써야지 자동차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많이 팔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증권신고서에서 좀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도 좀 공유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5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상증자 하겠대요.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주 배정으로 하겠대요. 그러면 최대 주주도 주주잖아요. 그럼 유상증자 하겠다라는 거, 주주 배정으로 하겠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가지고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청약에 참여하셔라. 그런데 청약에 참여 안 할 거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되는 날에 그 권리 매도해가지고 챙겨 놓으셔라. 그리고 여기서 수익 실현하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만약에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참여 안 하겠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 신주에 청약하는 그 참여율,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공시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여기가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종속회사 어디죠? 바로 한온시스템입니다. 한온시스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게 있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의 보유 지분이 50%인데 그 50% 보유 지분에 100% 다 참여할 거냐, 가지고 있는 주식수 비례해가지고 내가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에 다 참여할 거냐, 이러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측에 이제 증권신고서 최근에 정정된 걸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런 거는 지켜줘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공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제가 공시를 왜 그렇게 좀 강조드리고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정보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특히나 이런 유상증자 나오고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나왔을 때 기업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을, 그리고 말 못한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공시를 하게 됐을 때 누구한테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 공시라는 것은요, 공평할 공자에다가 볼 시자를 써서 누구나 공평하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자들도 봐야 되는데 그 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면서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마구잡이로 막 써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고 이게 좀 투자자들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라라고 하면서 금감원이 유상증자 공시 이제 기업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반려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정 공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수페타시스 2번 받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왜 제2호를 인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설명했던 거.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는 100% 다 참여할 예정이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다 참여하니까 뭐 자금이야 저쪽에서 어떻게 마련하는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확정 발행가가 자꾸 높아지면은 아마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 참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들이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많으면은 거기에 배정하는 그 주식수에 비례해가지고 청약을 할 때 현금을 납입해야 되고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좀 많아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추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거기까지 예측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결정할 사항인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구주주 배정 주식수, 여기에 100% 해당하는 거. 그래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분율 54.79%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100% 다 참여할 예정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오늘 1차 발행가 이제 제가 계산한 거 잠시 보여드리고, 확정 발행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 왜 예정 발행가가
나왔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리고 2,590원 처음에 딱 보면은 이렇게 싸다고?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계산해 드리잖아요. 오늘 기준으로는 3,305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160억 이때까지도 올라갔는데 더 높아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1차 발행가 예정되어 있는 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조 1,480억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2,590원은 아무 의미 없다. 예정된 발행가액은 공시를 내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한 달치 주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냥 산출된 것 뿐인 거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확정 발행가액이 중요하고 한 달치 1개월치 산술 평균 주가 평균 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종가로 하지 않습니다.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으로 해요. 그리고 일주일치는 며칠인가요? 5영업일이죠. 5영업일인데 이 5영업일 내에서도 만약에 휴일이 껴있다라고 하면은 4영업일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산일 종가 11월 11일이죠. 맨 마지막 날 얼마로 종가가 마무리 짓느냐, 요거 평균 내요. 요거를 평균 내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자꾸 계산했을 때 경쟁력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움증권에서 나왔잖아요. 리포트 제가 말씀드렸죠. 이 키움증권에서 제가 보는 뷰랑 굉장히 맞아떨어지게 쓴 리포트 중에 하나였다. 자, 근데 저는 키움이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 자금 조달 규모에 따라서 회사의 이익 자체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자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례해서 이제 채무 상환 자금에 쓰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거, 유상증자 이벤트 기간에 투자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신주 발행가액 상향, 이거 지금 상향이 정점으로 갔다가 살짝 꺾인 상황이에요. 정점으로 갔다가 어제까지 이제 정점으로 갔었는데,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이제 변동성 그리면서 또 급락도 겪었는데 한호시스템은 이제 어제 상승해서 마감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보였던 거고, 그래서 어제 좀 잘 안 빠졌던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올랐던 기업들,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조정 받았습니다. 잠시 피해 있던 돈이 다시 또 딴 곳으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신주 발행가액 상향에 따라서 부채 추가 상황까지 기대할 수 있음.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확정 발행가액으로 만약에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리포트들 다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확정 발행가액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거 예전에 제가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나오고 이 종목도 투자 들어갔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1차 발행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단해 보이죠? 사실 조금 더 간단하기는 한데요. 어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자, 1차 발행가 포스코 퓨처엠 96,400원으로 산출됐어요. 한호시스템도 이제 11월 11일 날 정확하게 산출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나올 거예요. 가격이 나오고 난 다음에 2차 발행가 산정 기간은 언제냐? 청약일 전 과거. 청약일이 있으면 돈 내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내는 날 이전에 3영업일부터 5영업일까지,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주일치 주가 데이터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그리고 기산일, 그래서 이 두 개만으로 평균 주가 내고 할인율 계산해서 2차 발행가액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1차 발행가가 96,400원이다. 그리고 2차 발행가가 104,000원 나왔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던 적 있었는데 2차 발행가는 공시로는 안 나옵니다. 1차 발행가는 공시 나와요. 그리고 1차 발행가에 공시 나오고 난 다음에 확정 발행가에 공시가 나옵니다. 2차 발행가는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은 어떻게 나오냐? 96,400원하고 104,000원 중에 낮은 거가 결정이 됩니다.
한호시스템이 1차 발행가가 10,000원이 나오고 만약에 2차 발행가가 12,000원이 나와도 1차 발행가액인 10,000원으로 결정이 돼서 확정 발행가가 나오게 된다. 이거는 공시로 정해진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계산대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 공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공통이에요. 다른 거라고 하면 할인율, 회사가 결정하는 할인율. 한호시스템은 15%죠. 그런데 포스코퓨처엠은 이때 당시에 20%였습니다. 할인율이 크면은 발행가액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어로 MIN이라고 써 있죠. 1차 발행가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걸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적인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60% 이거하고 또 비교해가지고 높은 걸 골라라. 이 포스코퓨처에 계산했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1차 발행가액이 96,400원 나왔는데 뭐 이곳저곳에서 자꾸 노이즈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차 발행가 96,400원이니까 2차 발행가 높여가지고 회사가 조달자금 높이려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이제 보이는 거죠, 제가.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도 좀 터무니없는 헛소리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영상에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왜냐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 밑에 제 5거래일까지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다시 말해서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라고 하면은 3일 영업치예요. 3영업일치. 요때 갑자기 청약일 전에 주가가 너무 급등해 버리면은 1차 발행가액으로 96,400원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는데 주가가 너무 급등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만원, 14만원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게 되면은 기존의 투자자들이 너무나 이 새롭게 발행하는 가격이 너무 싸게 나오니까 이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그런 조정장치, 기존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등하게 되면은 이 확정 발행가 1차 발행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한 건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경우 한 건도 못 봤어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차 발행가액이 더 높았었고 2차 발행가액이 낮아져가지고 1차 발행가보다 낮은 2차 발행 가격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때가 에코프로 비행 유무상증자 할 때였습니다. 22년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발행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발행가 계산해서 둘 중에 낮은 걸로 고르게 되어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좀 많이 하려면 유상증자로 그러면 최대한 1차 발행가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발행가 산정 기간에 준비해놨던 호재들이나 아니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같은 이런 수주 공시 같은 경우들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호시스템 뭐 없어요 지금. 그런데 기업 설명회 활발하게 했죠. 그리고 리포트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채무 상환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은 높아지고 이자 비용은 줄고 당기 순이익은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벌어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 나오는 거에 따라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갑자기 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으면은 유증을 이제 청약에 참여할 건지 아니면은 신주 인수권만 챙겨가지고 거래일날 팔아버릴 건지 아니면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권리락일날 매도하고 새롭게 발행하는 주식만 딱 챙겨놨다가 이걸로 청약을 할 건지 요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 여기에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투자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하시고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요,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고 저는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니에요. 유료입니다. 월에 5만 원입니다. 제가 유료 구독자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프리미엄 컨텐츠 이제 링크도 걸어놨고, 그 다음에 제 업무폰 번호 여기 써놨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이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010-8197-2032번 010-8197-2032번 제 업무폰입니다. 시간 상관없이 문의라고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직접 답문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알아볼 게 많은데요,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 한원 시스템에서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